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신성장 동력 사업 현장을 잇따라 찾고 있습니다. 이 신사업에 힘을 실으며 그룹의 체질 개선 작업을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고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하는 무수익 여신, 이른바 깡통 대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부실 채권 급증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일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카드 소비가 크게 늘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싼 음식점을 찾기 위한 시민들의 발걸음이 시장까지 이어진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건설사들의 1분기 실적 발표가 시작됩니다. 이번에 실적을 가를 변수는 해외 수주인데 최근 이란과 이스라엘의 갈등에 또다시 자재값이 뛰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신성장 동력 사업 현장을 잇따라 찾고 있습니다. 신사업에 힘을 실으며 그룹의 체질 개선 작업을 본격화하는 모습인데요. 김효진 기자입니다. 신동빈 회장이 어제 말레이시아 사라왁주 쿠칭에 있는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스마트 팩토리를 찾아 2차 전지 소재 사업을 점검했습니다. 지난달 롯데 이노베이트 자회사 EV시스의 청주 신공장을 방문해 전기차 충전기 사업 현안을 직접 챙긴 이후 신사업 경영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는 지난 2019년부터 말레이시아에서 동박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준공한 5, 6공장에서 2만 톤의 추가 생산이 가능해져 말레이시아 스마트 팩토리의 연간 생산 규모는 총 6만 톤으로 증가했습니다.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의 전체 동박 생산량 중 75%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5, 6공장은 올해 하반기 본격 양산을 시작해 지속적으로 생산량을 늘린다는 계획. 롯데는 말레이시아를 해외 진출의 전략적 생산 거점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동박은 구리를 얇게 펴 만든 막으로 2차 전지 음극 집 전체에 쓰이는 소재입니다. 말레이시아 스마트 팩토리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8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얇은 두께가 특징입니다. 신동빈 회장은 말레이시아의 입지적 장점을 활용해 원가 경쟁력을 더욱 높이고 세계 최고 품질의 동박을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경쟁력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는 국내의 전북 익산과 말레이시아에서 생산시설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향후 유럽과 북미 시장 대응을 위해 스페인과 미국의 동박 공장 건설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롯데는 2차 전지 소재 사업과 같은 지속 가능성을 비롯해 바이오 앤 웰니스, 모빌리티, 뉴라이프 플랫폼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 그룹의 체질 개선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효진입니다. 고금리 장기화와 부동산 PF 부실에 따른 우려가 커지면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고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하는 무수익 여신, 이른바 깡통 대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5대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깡통 대출 규모가 1년 사이 26% 이상 증가했는데 이 시장에서는 부실 채권 급증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고금리와 부동산 PF 부실 우려에 따른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은행 리스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5대 시중은행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의 지난해 말 무수익 여신, 이른바 깡통대출 규모가 3조 5,207억 원으로 1년 전 2조 7,900억 원보다 26.2% 증가했습니다. 모두 3개월 이상 연체된 고정이하 여신 가운데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조차 받지 못하는 부실 채권입니다. 어제 은행연합회 공시된 은행별 무수익 여신 규모를 보면 농협은행이 50% 가까이 늘며 가장 큰 폭 증가를 기록했고 신한은행만 유일하게 소폭 감소했습니다. 농협은행의 무수익 여신은 2022년 말 5,130억 원에서 지난해 말 7,682억 원으로 49.7% 늘었습니다. 이어 KB국민, 하나, 우리은행 순으로 무수익 여신이 증가했습니다. 반면 신한은행은 6,060억 원의 무수익 여신을 기록해 전년 대비 4.2% 감소했습니다. 문제는 무수익 여신 규모 증가를 견인하는 차주가 건설, 부동산업 회사라는 점입니다. 각 은행들의 거액 무수익 여신 증가업체 현황 등을 근거로 보면 건설, 부동산업 회사 중심 부도, 채무 불이행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됩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 심사를 꼼꼼하게 하고 있어 리스크 전이는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건설 부동산업 회사의 자금 상황 악화가 은행권 부실채권 급증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장에서는 성장률과 고용률 등 강세가 지속되는 미국 경제 지표와 중동 지역 정세 불안으로 미국에 이어 국내 기준금리 조정 시점도 늦춰진다면 건설 경기가 더욱 악화돼 부실채권이 급증할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은행권의 캠코 대상 부실채권 매각의 속도를 높여 자금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시장 리스크 전이를 최소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연일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는 가운데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카드 소비가 크게 늘었습니다. 먹는 걸 줄일 순 없으니 조금이라도 싼 음식점을 찾기 위한 시민들의 발걸음이 시장까지 이어진 겁니다. 김도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물가가 치솟으면서 시민들이 생활 필수 영역에 해당하는 식비마저 바짝 조이고 있습니다. KB국민카드가 전국 전통시장 카드 매출액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카드 소비가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무려 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통시장 방문객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이전인 2019년 대비 25% 늘었습니다. 특히 지난 4년간 전통시장을 이용하지 않았던 신규 방문객이 18%나 증가했습니다. 나이별로 보면 20대 신규 방문객이 26%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60대가 21%, 50대 20%가 뒤를 이었습니다. 매출 건수 비중은 음식점이 40%로 가장 많았고 식료품 22%, 농수축산물 19% 순입니다. 전통시장 내 카드 소비는 전국에서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 36%, 광역시 32%, 지방 32% 등 전국 전통시장의 매출액이 코로나19 이전보다 급증했습니다. 전통시장은 중간 유통마진이 없어 시중마트보다 가격이 비교적 저렴합니다. 고물가로 식비 부담이 커진 20대 등이 가성비 식사를 위해 전통시장을 찾은 겁니다. 이렇게 물가가 많이 오르니까 가격에 민감해졌거든요. 결국에는 뭐냐면 이렇게 전반적으로 고물가 상황이 되고 경기가 안 좋으면은 전체적으로 다 타격을 받는다고 봐야겠죠. 고물가 행진이 길어질 경우 소비가 더욱 위축돼 전통시장도 직격탄을 피하기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서울경제TV 김도하입니다. 내일부터 건설사들이 줄줄이 1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이번에 실적을 가를 변수는 해외 사업인데요. 특히 한국 건설업계는 중동에서 수주한 사업이 많은데 최근 이란과 이스라엘의 갈등으로 주변국에 불똥이 튀는 건 물론 건설 자재값 인상 등의 문제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산업이부 이지영 기자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선 이 건설사들의 실적 전망부터 짚어주시죠. 네, 내일부터 현대건설을 시작으로 건설사들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금융정보제공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가장 큰 영업이익을 낼 건설사는 현대건설입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8조 3천억 원, 1,972억 원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전년과 비교해서 각각 37% 그리고 14% 증가한 수준입니다. 건설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실적을 낼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간 해외에서 일감을 많이 땄기 때문입니다. 현대건설은 올해 1분기에도 해외 수주를 많이 했는데요. KB증권에 따르면 이제 1분기 해외 수주는 약 5조 원으로 연간 가이던스 11조 8천억 원의 40%를 넘겼습니다.
DLNC와 GS건설, 대우건설은 주택 분야의 사업성 악화로 실적 악화가 예상됩니다. DLNC는 매출액 약 1조 9,099억 원, 또 영업이익은 859억 원으로 전망됩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매출액은 3.2% 증가할 전망이지만 영업이익은 4.7%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GS건설과 대우건설은 각각 약 57%, 21% 줄어든 679억 원과 1,399억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할 걸로 보입니다. 이 건설사들의 실적이 해외 사업에서 좀 갈리는 모습인데 이 주된 사업 지역이 어딘가요? 네, 건설사들은 국내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자 이제 해외에서 해외 수주에 공을 들이려는 모습입니다. 국내 주택 사업 비중이 컸던 GS건설의 경우에도 다시 해외 사업에 공을 들이려는 모습인데요. 최근에는 삼성 E&A와 함께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가스 증설 프로젝트 수주를 따내기도 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유가 하락 등으로 해외 플랜트 사업 발주가 급감하자 국내 플랜트에만 집중을 했다가 이번 수주로 인해서 다시 해외 사업에 공을 들이려는 모습입니다. 또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해외 건설 수주액은 7조 6천억 원입니다. 건설사들이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지역은 중동인데요. 올 1분기 중동 수주액은 약 3조 3천억 원으로 전체 해외 수주액의 44%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큽니다. 그런데 이 이란이 이스라엘 상대로 이 보복성 공습에 나섰고 이 두 국가의 갈등이 전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지금 배제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되면은 국내 건설업계가 입는 피해가 어느 정도 될까요? 네, 우선 이번 이란 공습으로 우리 기업이 받은 직접적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스라엘은 시장 규모가 작은 편이라서 국내 건설사들의 진출이 거의 없는 상황이고요. 이란의 경우에는 서방 국가와 핵 협상 관련 문제로 글로벌 기업들의 진출이 아예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중동에 진출해 있는 건설사들은 일단 상황을 지켜보자라는 분위기가 우세합니다. 두 국가의 갈등이 만약에 전쟁으로 번져서 향후 주변 아랍 국가들이 참전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국내 기업의 중동 건설공사와 신규 수주 활동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동 시장은 국내 건설사의 해외 수주 텃밭으로 꼽히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두 국가의 갈등이 전쟁으로까지는 번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두 국가 모두 추가 확전에 대해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국제유가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이제 급등할 위험도 상당 부분 감소한 분위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국제유가가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국제유가가 상승하면 시멘트 등 건설 자재값이 크게 올라서 해외 건설에는 물론 국내 건설 경기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주요 건설 자재인 철근과 시멘트 가격이 급등한 이후 계속해서 공사비가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밀폐용기 업체 락앤락이 잦은 상장 폐지 수순을 밟습니다. 최대 주주인 글로벌 사모펀드 운용사 어피너티 에쿼티 파트너스가 락앤락 잔여 지분 공개 매수에 나섰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가 락앤락 주식 30% 공개 매수에 나섭니다. 어피니티는 락앤락 지분 69%를 보유한 최대 주주입니다. 100% 지분 확보로 완전 자회사로 만든 후 자발적으로 상장 폐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공개 매수 기간은 오늘부터 다음 달 14일까지입니다. 공개 매수 가격은 주당 8,750원, 공개 매수일 이전 1개월의 가중 산술 평균 주가 대비 22.7%의 프리미엄이 적용됐습니다. 주관사는 NH투자증권이 맡고 전체 주식 매입 규모는 총 1,149억 원입니다. 어피니티는 응모율과 관계없이 공개 매수에 응한 주식 전부를 매수할 예정입니다. 락앤락의 실적과 주가 부진이 지속되자 비상장으로 전환하고 경영 전반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포석입니다. 2017년 어피니티가 락앤락을 인수한 이후 6년 내리 실적과 주가가 뒷걸음질하고 있습니다. 락앤락은 지난해 179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하며 적자 전환했습니다. 주가도 인수가 대비 반토막이 났습니다. 한편 락앤락은 중국 현지 영업법인 청산에 이어 생산 공장도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한국 콘텐츠 열풍의 외국인들 사이에서 K식품과 뷰티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었는데요. 이 한국에 놀러 왔다가 기념품과 선물을 사가려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자 유통업계도 이들을 겨냥한 각자의 전략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해란 기자입니다. 언뜻 도서관처럼 보이는 이곳. 자세히 보니 책이 아닌 라면과 과자들로 빽빽하게 들어차 있습니다. 이곳은 CU가 인천공항 J터미널에 오픈한 스낵앤 라면 라이브러리. 한국에서 꼭 맛봐야 할 머스트헤브 K-스낵을 주제로 각종 과자와 라면을 총망라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서울 홍대 앞에 오픈한 라면 라이브러리는 전체 매출의 65%가 외국인입니다. 한국 관광 코스로 입소문이 나면서 특화 매장이 좋은 반응을 얻자 CU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인천공항의 두 번째 테마의 라이브러리를 연 겁니다. 해외에서 쇼핑을 하다 보면 한 번쯤은 느끼는 언어의 장벽. CJ 올리브영은 매장의 16개 언어를 실시간으로 통역할 수 있는 휴대용 번역기를 전국 매장에 도입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번역기에 달린 카메라로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상품 정보가 원하는 언어로 바뀝니다. 올리브영 측은 최근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중국에서 일본, 미국, 대만 등 다국적으로 바뀌었다며 언어의 한계를 넘어 정확한 K-뷰티 큐레이션을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해당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올리브영 외국인 매출은 전년 대비 660% 증가했습니다. 유통업계는 외국인 관광객을 핵심 소비층으로 삼고 이들을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가 오늘 서울 강남구 AMG 서울 전시장에서 고성능 럭셔리 로드스터 SL의 한정판 모델인 메르세데스 AMG SL 마누팍투어를 공개하고 120대 한정 판매를 시작합니다. 마누팍투어는 특별한 외장 색상과 고품질의 인테리어 소재를 고객이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 벤츠의 차별화된 디자인 옵션입니다. 벤츠 코리아는 메르세데스 AMG SL에 국내 고객 취향을 반영한 마누팍투어 내외장 색상을 입힌 실버 에로우, 파우더 클라우드, 실리콘밸리, 세비지 코스트 4개 모델을 한정 판매합니다. 특히 실버 에로우 모델은 벤츠의 전설적인 스포츠카 실버 에로우의 헤리티지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한 모델입니다. 4.0리터 V형 8기통 가솔린 엔진이 탑재돼 최고 출력 585마력, 최대 토크 81.5kgm, 최대 시속은 315km의 성능을 발휘합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오늘 주주행동조의 기관 관계자 등을 만나 주주행동조의 기관이 기업과 주주들에게 장기 성장 전략을 적극적으로 제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기업과 주주행동조의 상생 발전을 위한 간담회에는 이복현 금감원장을 비롯해 주주행동조의 기관, 기업, 시장 전문가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 원장은 오늘 간담회에서 주주행동조의 기관의 단기 수익만 추구하는 무리한 요구는 기업의 장기 성장 동력을 저해할 뿐 아니라 자본시장 발전에도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올해 주주총회 결과에서 보듯이 행동 전략이 탄탄하지 못하면 주주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공허한 캠페인으로 끝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접수된 주주 제안 93건 가운데 가결한 건은 주주환원 2건, 이사선임 1건, 26건 등으로 가결률이 30%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최근 금융시장에서 주주행동주의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각계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고 금융당국의 균형감 있는 시각을 견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경남 사천의 한국산업기술시험원 KTL이 운영하는 우주항공 부품 교정 시험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 시설이 국내 항공산업 최대 밀집지인 사천 지역에 들어서는 만큼 이 지역 항공산업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보도에 이은상 기자입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 KTL이 운영하는 우주항공 교정시험센터가 경남 사천에 문을 열었습니다. 우주항공 부품 시험 인증 기술 지원에 따른 품질 경쟁력 향상 등 지역 우주항공산업 활성화를 위해서입니다. 이 사천에 새로 이 도전 분야에서 분석이 개척하게 된 부분은 저희가 사천 또 우주항공 분야의 발전을 함께 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겼다고 생각이 되고요. KTL이 보유한 시험 인증 장비는 레이저 트래커와 접촉식 좌표 측정기 등 20여 종입니다. 머리카락 두께 10분의 1 수준의 오차까지 잡아낼 수 있어 항공 부품 기술 정교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센터 개소로 지역 항공업체들은
항공 부품과 장비에 대한 시험 인증을 지역에서 신속하게 받을 수 있어 시간과 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됩니다. 사천시에 위치하고 있는 여러 항공우주 부품 기업들이 교정시험과 같은 적합성 평가 서비스를 받는데 애로사항이 없으시게끔 앞으로 항공우주 부품 기업들이 성장하는 데 밑바탕이 되고자 합니다. 사천시는 지역 우주 항공산업 육성을 위해 예산 2억 원을 투입하고 시험인증 수수료의 90%를 지원합니다. 항공기업인들의 품질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시험인증 수수료 등 다양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센터 개소가 지역 우주 항공산업 활성화에 기폭제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영남 이윤상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서훈입니다. 내일도 전국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등 중북부 지방의 하늘에는 구름만 조금 있겠고요. 충청 이남 지방은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한편 요즘 계속해서 황사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오늘 강원 영동과 경상권에 특히 황사가 심합니다. 내일부터 점차 황사는 거치겠지만 그래도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상황은 나쁘겠습니다. 야외에서는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오늘처럼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2도, 광주와 대구는 11도 보이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5도, 광주 26도, 대구는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기온 변화로 인한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중부지방의 아침 기온 서울 12도, 수원 9도, 대전 10도, 세종 8도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인천 19도, 서울과 대전 25도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속초와 울진 13도로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한낮에는 속초 21도, 강릉 22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 전주 10도, 부산과 제주 14도로 아침을 맞이하겠는데요. 낮 기온 광주 26도, 대구 28도까지 오르며 일교차 크겠습니다. 내일 동해는 대체로 맑겠고 서해와 남해에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토요일 전국이 흐려져 비가 내리겠고 일요일 오전에 그치겠습니다. 이후 화요일 제주도에 다시 비가 시작돼 수요일 남부지방으로 확대돼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